정도예요. 자, 김갑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갈 필요 없다는 입장이죠. 김갑수 총리 후보자가 아닌데요. 아, 예. 문창국. 문창국 후보자. 네. 네. 저는 이제 이 젊은 연구자들의 인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수행했느냐 아느냐의 문제, 이전의 문제로 저는 봐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허송세월이라는 표현 하나에 너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유성룡 이후의 역사를 봐도 실패했던 부분이 적지 않게 있지 않느냐. 이런 건 뼈아픈 부분이죠. 실학도 뼈아픈 부분 아니겠어요? 현실로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동학농민전쟁까지 벌어진 것이 그게 청일전쟁으로 이어졌고, 러일전쟁으로 이어졌고, 식민지배로 이어지는 긴 역사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는 의병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단체 신초 선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 같은 시련과 실패와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걸 뚫고 나가려고 했던 굉장히 많은 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새로운 역사인식이 있건 없건 간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놓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국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수백만 명이 죽은 그 전쟁을 미국을 잡기 위해서 그럼 수백만 명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잔혹한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기독교 신앙인데 듣게 된다고 한다면은 끔찍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민웅 교수님은 네. 문창국 후보자가 청문회 가서 그래도 뭔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문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낭비다. 이미 갈 자격 자체가 이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대응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공직을 맡기에는 정말 부적격인 인물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오만하게 대응했습니까? 네. 김명남 변호사는 청문회 가자는 입장이죠. 일단.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자는 얘기인데 표결 부분에 가게 되면은 또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통과될 국무총리는요, 표결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대통령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국회 표결로 가서 만약에 질 경우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입는 타격이 훨씬 크죠. 적지 않겠죠. 네. 그리고 지금 지금 표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소위 초선 의원 6명이 처음에 반기를 들었고 지금 몇몇 중진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이인재 의원, 김성태 의원 등등 많이 있던데요. 제 견해는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직 후보자가 과거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만 북한에서는 친일을 청산했는데 남한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 밝혀져서 한쪽에서 청문회에 세우면 안 된다. 그 전에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 반대 진영에서 그거에 선뜻 동의하겠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본인의 청산 안 된 거 맞고요. 아니 근데 북한이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믿거든요. 자, 친일 청산이 안 된 건 북한이 더 심했습니다. 김영주가 친일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워낙 북한도 친일파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해방 후에. 근데 처음에 이 문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했던 초선 의원 주로 비례대표입니다만 그 6명의 입장이 지금 많이 좀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6명이 들었던 일부 의원은 자기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좀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후회하고 있는 사람 몇몇 의원들도 있죠.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전부 다 6명이. 그리고 좀 철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제대로 내용도 파악 못하고. 변호사님 이런 건 어떻게 그래서 제 말씀은 적어도 본인이 어떤 진위를 갖고 그리고 이게 이 영상이 사실은 편집된 게 맞기 때문에 앞뒤에 어떤 진위를 갖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본인 얘기를 들어보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정말 무기명표기 때문에 어느 눈치도 보지 않고 표결할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자는 거죠. 두 분 말씀도 맞고 이제 김영남 변호사 말씀 맞는데 편집은 된 건 악의적으로 편집한 건 아니고요. 정확히 인용을 한 건데 그걸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는 그 부분에서 잘못된 거죠. 저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거죠. 그럼 법적 대응 해봐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사과를 했잖아요. 저는 사과를 한 마당에 절차적 민주주의도 중요하거든요. 가서 이 사람이 정말 식민사고 안에 찌들어 있는지 근대화 식민지론에 물들어 있는지 이거 한번 따져보고 그때 가서 그 국민 여론 들어봐도 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그 보훈가족이거든요. 제가 그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그러면 예. 훌륭하신 분이네. 식민상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개를 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분개를 할 사람이 전데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했던 그 정인보 선생 같은 분은 아마 지하에서 지금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 아마 땅을 치실 겁니다. 한국의 어를 강조한 분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당장 물러나라 하는 게 좋겠지만 가서 정확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 이 사람이 정군기의 교수님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분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놀라게 되네요. 그러면 무슨 말씀 못 그게 뉴라이트의 이제 논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 후보자는 거꾸로 알고- 뉴라이트보다 더 나갔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은요. 뉴라이트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예요.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네네네. 일본 학자들하고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 되게 보수적 계열의 인사들이 되게 동참을 아니 근데 여기 우리 정문기 교수님은 그게 아니세요. 다릅시다. 아니 그래서 아니, 존경심을 표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왜 근거 보수가 없는 진보다 그 이미징입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어느 누가 지금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하신다고 있냐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문회를 누가 올리기를 가장 좋아할까요? 야권 지지자들입니다. 혹은 야당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청문회장에서야 온갖 얘기가 오가겠죠. 그리고 문 후보자 내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문창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인식체계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갈까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결국 같은 사람들이구나. 윤창중 그때 대변인 발탁 때 너도 나도 반대를 했어요. 윤창중 개인의 인격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이상한 것까지 다 괴상한 미국에서 사고가 났지만 그렇게 인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분이 평소에 썼던 칼럼의 내용의 그 극단성 이런 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예, 제 말을 이제 윤창중 가로채셨으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극단성인데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건 약간 예. 농담인데. 청문회를 제가 그러지 가자는 말고 이유는요. 차라리 깨끗하게 조갑지 국무총리, 변희재, 홍보 이렇게 변희재가 왜 나옵니까? 아니, 언론에 많이 댓글에 많아서 그분들을 변희재 등록해라. 홍보수석으로 나왔습니다. 홍보자 확실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들 해요. 제 말을 가로챘으니까 제가. 네. 저는 청문회 가도 그 여권이 표결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남 변호사님하고 좀 다른데 제가. 못 왜냐하면 이긴다? 예. 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여권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이인재 의원이라든가 이재호 의원, 중진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중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초선 6명 중에서 그 의원 빼고는 다 그대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표결로 가게 되면은 여권이 이길 수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청문회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 시점에 여론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여론을 봐가지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본인이 정 교수님하고 김 변호사님은 이제 청문회 세워서 성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런 성명이 거죠. 아니고요. 국민이 궁금한 걸 알아보자는 거죠. 알아보자는 거죠. 예. 네. 가서 얘기는 나름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청문회는 잘할 수 있을 이미 것 같다. 왜냐하면 사과를 하고 네. 등등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누군가 공직에 오를 때에는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까지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를 이루는 거니까. 근데 과거는 지울 수도 없는 과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러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나 또는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지를 한다는 뜻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같은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정부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점검이 필요해질 겁니다. 아니 당장 네, 교회에서 발언이라도 중국의 기독교화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기 좀 마칩시다. 자,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이따가 나중에 이 개각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만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교학적 교과서라는 게 이게 끔찍한 교과서예요, 사실은. 거기도 민비, 그다음에 민비라고 해서 명산황후의 시혜자의 글을 버젓이 실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라는 말로 해서 위안부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따라다닌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하나 가지고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근본적인 역사의식이 잘못된 거죠. 끌려간 사람들을 따라다녔다고 얘기하는 책을 하나도 아주 잘못됐죠. 그건. 근데 이거 하나도 채택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꾸려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문창기라는 사람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국가 개조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국가 개조가 아니라 국가 변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월호 이후의 상황은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잖아요. 그리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깊이 끌어안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돼요. 근데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국가 개전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극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면서 이 정부가 국가 개조라는 틀을 통해서 세월호의 참사라고 하는 것을 망각시키고 그리고는 마치 국가 개조의 에너지를 새롭게 불어넣어서 사태를 주도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 돼요. 자,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저는 문창극 카드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경수 교수님 카드도 말씀은요? 버려야 한다고 네. 봅니다. 지극히 단순화시키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놓고 지금 어떤 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자, 교학사 교과서의 일부 기재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 금성사 교과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금성사 교과서는 잘못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교학서 얘기부터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그게 있는지. 지금 교학사 교과서가 뭐 이것도 잘못되고 근데 사실은 그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 처음에 뭐 몇백 군데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일이 다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교학서, 교과서. 그게요. 아니, 쌀을 수탈한 걸 수출로 표현하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침략을 인정하지 진출이라고 못하죠. 표현했어요. 아니, 의병을- 문창호 후보자 청문회 가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의정을 교과서 통과하는 것을 자, 그럼 그래요. 저는 좀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까지만.